새롭게 바뀐 내용까지 싹 다 담았으니까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따뜻한 연말정산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쌤무사입니다. 두부야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 두부와 함께 얘가 저한테 분리우란이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 오늘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저희가 이제 벌써 25년 연말이 되었고요. 연말정산 또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는 우리 13월에 월급이지만 누구에게 13월에 세금 폭탄이 될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 자료 내는 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내가 더 챙길 건 챙겨서 세금을 결과적으로는 좀 13월에 월급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끔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 내용까지 싹 다 담았으니까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따뜻한 연말정산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두부야, 저 머리 좀 잠깐 치워줄래? 자, 우리 이쁜이. 우리가 내는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세율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결정돼 있죠. 이거는 내가 세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세표준은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걸 줄여주는 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깎아가지고 세금을 한번 깎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 자체를 한 번 더 줄여주게 됩니다. 정리하면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깎는 거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 자체를 한 번 더 깎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두 친구를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 요게 이제 연말정산의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거를 소득공제라 하고, 그 다음 최종 세금을 줄이는 거를 세액공제, 요 두 가지 축을 가져가 볼 거예요. 소득공제 실전 전략 1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카드 쓰는 거죠. 카드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거 전부 다 소득공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25%입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넘게 써야 어찌됐든 간에 공제 금액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뭐 연봉 자체가 4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신용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체크카드든 합쳐서 25%의 1,000만 원 이상은 초과는 써줘야 내가 그때부터 카드 공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무조건 안 쓰는 게 또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돈을 쓴 만큼 또 줄어드는 거거든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면은 한 300만 원, 그 이상이면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요. 신용카드로만 쓰면 공제율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면 30%, 공제율이 조금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30% 적용되는 거 위주로 하시고요. 다만 어떤 분은 신용카드 혜택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뭐 굳이 체크카드 쓸 필요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제외하셔도 되고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해서 공제되는 그 계산해보기 탭이 나왔더라고요. 그걸로 한번 계산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총 급여랑 올해 카드 사용액을 넣으면 신용카드만 써도 되는지, 체크카드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 제가 엑셀 계산기를 올려둘 거거든요. 그걸로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 공제가 들어왔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 7월 1일부터 수영장 체력 단련장 이용료가 추가 공제에 들어왔습니다. 뭐 요거에 억지로 쓰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데 쓰면 공제가 조금 더 붙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 구간까지는 기본 공제 300만 원, 추가 공제 300만 원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녀 수에 따라서 급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명당 25만 원에서 50만 원 추가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 수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신용카드 공제에서 꽤나 쏠쏠하게 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랑 커플 전략에서도 있는데,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카드로 찔끔찔끔 쓰는 것보다는 총 급여가 더 높은 사람 쪽에 카드를 몰아서 써서 하는 경우가 총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으로 봤을 땐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점 조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득공제 실전 전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택 청약통장 하시면 소득공제 되시는 거 아시죠? 청약통장에 넣은 금액을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도가 원래 24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올랐고요. 단 조건이 제일 큰 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옛날엔 무주택 세대주만 됐었는데 무주택 세대주에 배우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는 안 됐는데 이제 맞벌이 부부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올해 1월에서 12월 기준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기간에 제출을 하고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을 제출을 하시고 작년에 신청을 했더라도 올해 또 받으려면 다시 신청을 해야 자료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소득공제는 2025년에 납입한 금액만 적용이 되니까 올해 납입분 기준으로 꼭꼭 한도 채워가지고 납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에서 넘어가서 세액공제를 볼 건데요. 세액공제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금액 자체를 줄이는 거고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한 번 더 세금 자체를 빼주는 거라고 했죠. 소득이 높지 않다면 오히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체감상 크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가 미리 낸 세금까지가 최대 한도이다. 세액공제를 아무리 많이 챙겨도 기납부세액 이상으로 환급되진 않는다. 간혹 가다가 아니 왜 환급이 이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납세자분께서 미리 떼고 납부했던 세금이 요 정도까지입니다. 요거까지는 일단 최대한 다 받으신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연말정산은 그래서 결국 내가 미리 낸 세금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돌려받느냐 아니면 못 받고 그냥 소득세로 내냐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급여 명세서에 갑근세, 근로소득세를 얼마 떼고 받는지를 좀 파악해 두시면 연말정산 챙길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좋은 일 하면서 세액공제도 받고 지역 특산품까지 받는 제도예요. 만약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공제가 되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납부한 금액의 30%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10만 원인데 세금으로 10만 원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덤으로 받는 구조죠. 기부 한도가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까지 상향되었고요. 근데 2천만 원 기부할 수 있는 근로자가 많이 있을까 싶긴 해. 사실 500만 원 그쵸? 쉽지 않죠?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30%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동네를 제외한 다른 동네에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요.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프리랜서는 5월 종소세 신고 때 반영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이탈. 두 번째는 의료비 세액공제. 우리가 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병원에 일부러 갈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쓴 돈을 활용하는 개념이라 가지고 해당되면 무조건 챙기는 게 이득인데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15% 공제가 들어가죠. 그러면 의료비를 총 급여의 3%는 넘게 쓰시겠죠?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30% 공제가 가능하고요. 우리 20, 30대들, 뭐 40대들까지 많이 해당되는 거는 라식, 라섹스 등 뭐 시력 교정 수술, 그 다음에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 맞춘 거, 그 다음 스케일링 등이고요. 임신 중에 초음파 양수검사, 분만 비용, 산후조리원 일부 비용, 난임시술비 등 이제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당연히 제외를 하고 의료비 영수증이랑 의료비 지출 명세서를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요거는 거의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뜨긴 뜨죠. 근데 일부 이제 뭐 안경 구입한 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 써서 챙기시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되니까 요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세 번째는 세액공제, 월세액공제. 받으셨다가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우리 20대들, 30대들 저한테 적용되는 거 경정 청구 좀 해주세요 하시는 경우들 전 꽤 많이 봤거든요. 2025년 한 해 동안 내가 월세를 낸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구조예요. 일단 연 납부한 금액, 그러니까 월세로 납입한 금액 1,0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고 이것도 한도가 올랐죠.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는 15%입니다. 대상 급여는 원래 7천만 원이었는데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뭐 고시원 등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하고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까지 첨부를 하면 월세 납입 증명까지 납입 증빙을 제출을 하면 월세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액공제 4탄. 네 번째는 결혼세액공제입니다. 24년부터 새로 생긴 혜택이죠. 혼인신고를 한 해에 신랑, 신부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부부 합산이면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사실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해서 정말로 한 배를 타야 돼요. 연말 종소세 신고 시에 혼인관계 증명서랑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혼인신고하신 분들, 25년도에 혼인신고하신 분들 꼭 챙겨서 받아보세요.
결혼도 하고 결혼세액 공제도 받고 우리 두 분은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그리고 세액공제 5탄. 요거는 좀 많이 아실 텐데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청년, 장년 상관없이 해당되면 진짜 대박인 제도예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15에서 34세 청년은 소득세 90% 감면이고요. 연간 한도액은 200만 원입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 70% 감면하고요. 이 역시 연간 한도 200만 원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 서식에서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회사가 연말정산 때 알아서 반영을 해줍니다. 오늘 일단 말씀드린 내용만 제대로 챙기시더라도 나 연말정산에 좀 신경 썼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일단 소득공제에서는 신용카드 공제 쓰시는 전략, 신용카드랑 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 받으시는 전략, 그 다음 체육시설, 수영장 등 이용하는 거, 부부는 카드 사용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다음 주택청약 통장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세액공제는 고향사랑 기부제, 뭐 의료비 부분, 월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그 다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내가 취업자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내 기납부세 급여 명세서상 소득세가 얼마 떼져 있어서 내가 얼마를 챙기면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되겠다 하는 거는 내 머릿속에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한도를 전부 다 돌려받으면 얼마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요거는 가이드를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신경 써서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폭은 근로소득은 조금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이 있어서 엄청 넓거나 그러진 못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꽤 날 수 있거든요. 급여 명세서에서 올해 소득세, 가끔세 합계 확인하기, 그 다음에 카드 사용액이랑 총급여액의 25% 내가 적격 증빙을 썼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홈택스 미리 보기나 제가 올려드린 계산기에서 한번 돌려가지고 확인을 해서 현금영수증이나 뭐 체크카드를 더 써야 되나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내가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이랑 세액공제 항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연말정산에 조금씩 되게 바뀐 것들이 있어요. 한도 확대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세액 공제가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다던가 뭐 10만 원씩 향상된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아실 때지만 한도 향상된 건 알아서 자동으로 확대된 거는 반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13월에 세금폭탄 말고 13월에 월급을 받으시길 바라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깊게 진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안녕. 두부도 안녕. 두부 일어나.